설 당일인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 대로 예측됐고 특히 정오부터 오후 6시에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매년 늘고 있는 졸음운전 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인근 휴게소를 이용해서 휴식을 충분히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백명지입니다. 긴 연휴를 맞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는 귀성, 귀경 그리고 여행길에 나선 분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는 설 연휴에 일하는 분들의 얘기 전해드립니다. 기자의 눈에서는 대구의 특구 지정 현황과 발전 방안들 살펴보고요. 함사세요에서는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의 소식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대구 유튜브 채널 당신을 듣다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29일 수요일 설 당일 생생매거진 오늘 출발합니다. 먼저 기자의 눈으로 지역 현황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설 명절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설이 지나고 나면 지자체별 역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역별 단체장들이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특구 활성화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우선 대구 도심에 위치한 중구는 지난해 관광특구 지정으로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후 지역에서는 경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구청도 이에 맞춰서 신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에는 총 11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해서 5대 추진 전략에 맞춰 39개 사업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로컬 관광 콘텐츠가 개발됩니다. 구청은 올해 동성로 관광특구 페스타를 처음으로 선보이는데 향후 지역 대표 축제로 만들고 외부 유입의 중요한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과 놀이시설 콘텐츠를 활용한 동성로 패스를 개발하고 특히 5개 관공물 특정구역을 지정해 시각적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5개 관공물 특정 구역을 지정한다. 이 얘기는 동성로 일대 상권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특구로 지정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개 관공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표시 방법 완화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광역단체장이 5개 관공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디지털 광고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광고물이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사카 도톤모리와 같은 화려한 간판을 달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특구라고 하더라도 완화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오사카와 같은 거대한 간판이나 조형물이 달린 수준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5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과 함께 경관 디자인과 도로 개선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명과 노천 카페 등 이제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좀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방송국이 있는 수성구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특구로 지정됐죠? 네, 맞습니다. 수성구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준비하는데요. 문화특구는 지역 중심의 문화균형 발전을 선도할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도시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투입되는 국비 시비 구비는 총 198억 원이고요. 대구시와 수성구는 대구 간송미술관 등 이제 지역 문화 자원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미디어 아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용 시설을 조성해서 수성구를 미디어 아트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특구에 선정돼 아직 초기여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모와 함께 전체적인 밑그림은 그려진 상태입니다. 구청은 공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시각예술 허브 도시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 수성구에서 시각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새로운 특구 지정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수성구는 앞서서도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등 이제 도심융합 특구를 제외한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4대 특구 중 3가지 특구 명칭을 모두 획득하게 됐습니다.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선정된 3대 특구 모두 심혈을 기울여서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지방시대 핵심 과제인 4대 특구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도심융합 특구
특구를 둔 지자체 계획 어떻습니까? 네, 올해 취임 11년째를 맞이한 백왕식 구청장이 이끄는 북구청의 계획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네. 경북도청 후적지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 캠퍼스를 아우르는 지역이 지난해 11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공공기관이 주도의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대도시가 사업 대상이고 그동안 대구시와 북구청이 협력해서 특구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북구는 경북도청 후적지와 주변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도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발전 전략을 점차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백왕시청장도 도심의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북구 원도심을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활성화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네, 중구, 수성구, 북구 살펴봤는데 달성구는 어떻습니까? 네, 달성군의 변화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달성구는 지난해 구지면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특구 입주 기업은 도심융합 특구와 마찬가지로 세제, 금융, 규제 특례 등 이제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달성구는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와 연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이제 성과를 거두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달성군이 경북도에서 대구로 편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거든요. 네. 예, 이에 맞춰서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그동안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성군에 자리 잡은 대구 연구개발특구 발전에도 함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구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데요. 네. 올해 기대되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요 임무와 기능은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입니다. 대구 특구 같은 경우에는 4대 특화 분야가 지정돼 있는데 스마트 IT 융복합, 그리고 의료용기와 소재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라고 해서 이제 기계 전자 융복합이 이렇게 4대 특화 분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 경북권 3대 성장 산업인 IT와 메카 자동차 그리고 부품 소재를 위한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 특화 기술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0년 약 3조 6,088억 원이었던 대구 특구의 기업 매출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10조 원을 넘겨서 3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이어왔습니다. 네. 예, 대구 특구 총 고용 인원도 같은 기간 1만 9,400여 명에서 4만 1,3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요. 박사급 인력도 4,200여 명에서 1만 1천여 명으로 2.6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올해 특구는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대구 특구 확대 지정에 좀 속도감을 내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특구가 너무 많아서 좀 네. 어지러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역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되는 특구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또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대구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대구시에서도 지난해 이제 추진했던 정책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10대 정책을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수성구 지역인데요. 여기 네. 이렇게 두 곳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동성로 관광특구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맞춰서 관광 분야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중구청 신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지난해 12월 6일 테크노폴리스 수성알파시티 등이 이제 국내 유일 로봇 분야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를 계기로 맞춤형 기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실증 특례 활용을 통한 이제 대구를 이제 AI 로봇 유망 기업 연구기관 인재가 모이는 글로벌 로봇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네. 예, 관광 혁신 특구뿐만 아니라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등 이제 특구 지정 현황에 맞춰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구 지정이 한층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좀 올 한 해 진취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일보 전재훈 기자였습니다. 남은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는 긴 귀향, 귀경, 또 여행길에 나선 분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도 일하는 분들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윤가영 리포터가 그중 휴게소를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칠곡 휴게소 서울 방면을 찾아 설 명절 연휴에 일하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을 방문했다가 휴게소를 찾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출출하지 않더라도 꼭 휴게소를 방문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휴게소 음식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휴게소에서 먹는 그 빨간 떡볶이와 쫄깃쫄깃한 소떡소떡 그리고 호두 과자와 같은 간식을 먹기 위해서인데요. 네. 제가 방문했던 날도 이 간식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포크 소세지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소스는 옆에 냉장고에 있습니다. 네, 맛있게 감사합니다. 드세요. 안녕하세요. 칠곡휴게소의 간식 코너에서 근무하고 있는 판매사원 이미라입니다. 특히 우리 휴게소는요, 떡볶이가 정말 매콤달콤 아주 끝내주거든요. 맥반석 돌에서 굽는 오징어가 아주 유명합니다. 바쁜 건 사실이지만은 휴식을 취하고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인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을 잘 대하도록 해야 되겠죠. 저는 경남 하동역 친정은 많이 못 가죠. 1년에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명절은 못 가지만은 시댁에 가서 또 어머님한테 잘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잘 넘어갑니다. 명절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나고 난 후에 가게 되니까 차가 안 막혀서 여유롭게 갈 수 있어서 그거 하나는 또 좋습니다. 근데 사실 친정에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큰오빠가 계시거든요. 오빠 나중에 명절 끝나고 그때 꼭 따뜻한 봄에 찾아갈게요. 설 연휴 동안에 고객님들 우리 휴게소 많이 찾아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행복한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칠곡 휴게소 가면 그 벌꿀 네. 돈가스 오. 먹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남들은 명절 때 쉬는데 오히려 더 바쁘시잖아요. 손님들이 맞아요. 더 많아지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휴게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가장 바빠지는 분도 제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휴지통에서 분리수거하는 거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물병이 많이 나오고 음료수 병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예전에는 쓰레기가 3가지, 4가지 다 섞여서 나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쓰레기통 앞에 와서 분리수거를 잘 해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칠곡 휴게소에서 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원 이상목입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 바쁘기 때문에 명절 연휴가 다 끝나면 갈 것 같습니다. 많이 아쉽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찾아오시니까 뭐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가 돌아서면 쌓이고 또 돌아서면 쌓여 있곤 합니다. 그래도 한 분 한 분 새로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있습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찾는 만큼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요즘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예전에 뉴스를 보면 집에 있는 쓰레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일부러 버리고 오는 그런 네. 비양심적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참 잘해 주신다면 이분들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을 맞아 전국의 휴게소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칠곡 휴게소 서울 방면에는 가위바위보 행사도 연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칠곡 서울휴게소 휴게소장 전경진입니다. 저희 칠곡 휴게소는 전국의 매출로는 10위권 안에 들 만큼 대형 휴게소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 자율식당이 있습니다. 40여 가지의 반찬이 있으며 고객님들께서 드시고 싶은 반찬을 담아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뛰어납니다. 자율식당 내에서는 대구의 유명한 음식 대구 신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구 따로국밥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요. 하루에 400그릇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휴게소 진입 시 차에서 내렸을 때 첫 순간이 그 휴게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 명절 기간 동안 미화 업무를 대폭 늘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1월 29일 설날 당일 우리 휴게소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가위바위보를 이겨라 라는 소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소정의 상품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곡 휴게소를 찾아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객님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쉼터로서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신다면 휴게소에 방문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또 맛있는 간식도 드시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설 연휴에도 일하는 사람. 우리 윤가영 리포터도 맞잖아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1월 29일 수요일 설 당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더 마을 자치연구소라는 단체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 협동조합 더 마을 자치연구소는요. 불과 2주 전에 창립총회를 진행한 신생단체입니다. 네. 저희 대구 마을센터가 설립되고 지난 10년 동안 마을 활동에 대한 컨설팅, 교육,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저희 같은 지원단체와 마을 공동체는 또 단체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연구, 컨설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현장에서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게도 노하우를 나눠줄 만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선발하였고요. 먼저 대구 마을 자치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대구 마을 자치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대구 마을 자치지원단일 때는 어떤 활동을 했었나요? 대구 마을 자치지원단은 2022년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때가 1기였죠. 그리고 이제 작년 24년까지 3기 구성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최소 3년 이상 하신 분들이고요. 면접을 통해서 활동 경험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경험을 체계적으로 또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공동체 경험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대 2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분들이 함께 서로 토론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면서 학습 커리큘럼도 만들고 공동체 활동을 기록하며 그렇게 기록한 정보들을 다시 현장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강의나 컨설팅 등을 통해 이제 전달해 왔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저희 센터의 임시적인 지원단이라는 조직보다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조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 마침내 이분들이 협동조합 더 마을 자치연구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더 마을 자치연구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기대가 큰데요. 지난 1월 15일 있었던 창립 총회 현장 저희가 함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부터 각 협동조합 대구 마을 자치연구소 창립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마을자치지원단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이번에 더 마을자치연구소의 이사장이 된 정민희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마을과 함께 이제 고민해온 분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마을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마을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연구소라는 점이 저희의
장점입니다. 학문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요. 주민들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연구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지금 모여 계십니다. 각 마을 안에서 실천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연구소라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서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합원의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들도 할 계획이고요.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내고자 합니다. 네,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만든 건데요. 네. 이사장님 생각도 마을과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네,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는요. 이번에 창립총회를 하면서 임원단을 선출하고 정관을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연구소는 협동조합 형태로 출범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도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올해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는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마을에서의 복지나 갈등 관리 등의 영역을 다룰 예정인데요. 이런 영역에서 새로운 교육 콘텐츠 그리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해 보겠다는 겁니다. 더 마을자치연구소가 정관과 사업계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현장 중심성입니다. 앞서 말한 영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배움, 서로 배움을 추구하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의 구성원들이 특정 동네에 필요한 문제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마을에 필요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이렇게 먹이를 찾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겁니다. 연구소 구성원들이 지난 3년간 해왔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교육도 바로 그러한 지향점에 기반을 두고 해왔었습니다. 네. 이 더 마을자치연구소 주인인 조합원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최영린 리포터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 조합원으로 함께하게 된 구한나입니다. 저는 대구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마을자치지원단으로 3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연구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에 같이 함께하게 되었고요.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서 이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홍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조합원들을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만나실 건데요.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협동조합, 마을자치, 주민참여예산,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가도록 그리고 친근하게 더하고 더불어 더 나은 교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협동조합 더 마을자치연구소 기대해 주세요. 네, 이 처음 출범하는 단체 홍보 담당자는 뭐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예, 이 조합원들도 여러 가지 역할을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창립 총회에서 협동조합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사진, 감사 등을 이제 물론 선출했고요. 홍보, 교육 기획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역할도 나누었습니다. 인서트에 나오신 구한나 조합원은 공동체 활동가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출판, 인쇄, 디자인 부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처럼 연구소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마을 자치 지원단이라는 3년 동안의 숙성을 거친 조직의 경험과 기반 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단체는 신생이지만 조직의 역량은 최소한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에 있어서 대구에서 단 하나뿐이면서도 숙련도가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마을과 자치 영역에서 그래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앞으로 더 마을자치연구소의 활약을 계속 소개할 수 있도록 좀 활발한 활동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 새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대구 마을센터는 항상 새해를 공모사업의 공고로 시작합니다. 지난 1월 20일에 저희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두 10개 부문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심사를 통해서 선발된 마을 공동체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접수는 2월 19일에 마감되고요. 관련한 설명회는 2월 5일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서 문자 사기와 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또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하거나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또 연초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 발송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들으면서 생생매거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